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분집합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이 부분집합은 뭐냐면 집합이 몇 개 있을 때 그죠? 두 개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쪽이 다른 쪽에 다 들어갔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 있는 원소가 다른 집합에 다 들어가 있을 때가 우리가 뭐가 되냐면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사실은 집합이 이제 몇 개? 두 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셨거든요. 자, 근데 오늘은 뭘 배우실 거냐면 드디어 이제 집합도 뭐 할 수가 있냐면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연산이란 말은 우리가 집합에 쓰이기 전에 어디서 쓰였었죠? 그쵸. 이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디에서 쓰이는 거냐면 우리가 수의 계산에서 쓰였던 것도 사실은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배우셨죠. 자,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계산하는 약속. 자, 뭐죠? 자, 사칙연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칙연산은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무슨 연산이라고 한다? 사칙연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1 더하기는 얼마입니까? 3이죠. 이게 4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뭐를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칙연산이라, 연산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세 개 공통으로 우리가 하는 약속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는 3이고요. 2 곱하기 3은 얼마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칙연산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기는 사칙연산이 좀 위주였다고 하면 자, 우리가 중학교부터 배웠던 게 우리가 무슨 연산이었냐면 일반 연산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용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일반 연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었을 건데요. 자, A 세모비가 A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고 뭐 하자? 자, 약속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 1 세모 2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자, 이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처음 나오는 거죠. 그죠? 물론 문제집에서 봤겠지만. 그래서 이 일반 연산은 뭐냐면 사칙연산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이 일반 연산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만 계산하는데 약속하는 것을 무슨 연산이라고 하냐면 일반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변에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자, 특히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끼리 계산하는 거다? 그죠? 우리가 두 개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아무리 천재, 우리가 슈퍼컴퓨터라도 세 개를 동시에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몇 개다? 두 개씩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약속입니까? 자, 앞에 있는 우리가 숫자를 A, 자, 뒤에 있는 수를 뭐라고 했을 때? B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뭐 해라? 자, 처음엔 곱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라? 더해라. 그리고 뭐 해라? 자, 그것끼리 더하고 다시 뭐를 더해라? 1을 더하자고 뭐 했다?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연산이 되냐면 일반 연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세모 2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A가 1이고 B가 얼마다? 2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 개를 뭐 해라? 곱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개를 뭐 해라? 더해라. 자, 거기다 1을 뭐 해라? 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된다? 자, 6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선생님 왜 그게 그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전부 다 뭐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수에서도 뭐 할 수 있었다? 계산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집합에서도 뭐 할 거냐면 계산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연산. 자, 근데 우리가 집합에서는 뭐로 계산을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바로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소들끼리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근데 계산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이제 개념 열기로 뭐가 나와 있냐면, 자, 다음 그림은 어느 자동차와 공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요. 자, 이거 뭐 하면 집합이 될까요? 그죠? 집합이 되죠? 왜냐하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우리가 이게 풍선처럼 그거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일단 결국엔 뭡니까? 집합처럼 벤다이어그램처럼 그려져 있는데,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공장 A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동차에서는 이산화황, 그 다음에 질소, 산화물, 이산화탄소 이게 배출이 되고요. 그리고 공장에서는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염화수소, 플루오린화수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출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거 좀 배출 자제해가지고 환경오염도 안 하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 후세, 그죠? 우리 후세들이 잘 살 수가 있는데.
그 당장 우리말에도 기후변화가 지금 너무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는 걸 좀 줄이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보여요. 자, 어떤 것들이 공통으로 보이죠? 일단은 이산화황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질소산화물도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오염물질을 다 우리가 만약에 말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말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황은 한번 말했으니까 말할 필요 없고 질소산화물도 한번 말했으니까 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염화수소, 플로리나, 수소 끝까지 해가지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집합 A 또는 집합 B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자, 또는이 무슨 의미일까요? 또는, 자, 영어로 따지면 오하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여기에도 있어도 되고, 여기에도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한번 다 말해봐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을 했을 때, 중복되는 걸 한 번씩만 말하고 난 다음에 싹 다 말했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1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두 집합의 입에 공통으로 속한 오염물질을 모두 말하라 돼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2번을 먼저 말했네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되겠어요? 공통인 게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이 바로 공통으로 속한 오염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결국에는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집합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소라든가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본다든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그리고 수로 인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그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원소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집합의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집합이 뭐냐면 이제 바로 합집합인데요. 그래서 빨간색 글자로 돼 있죠. 우리 빨간색 글자로 돼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용어고 이 용어에 대한 약속을 뭐라고 했다? 정의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졌다. 자, 여기 동그라미, 자, 모든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를 말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합집합. 말 그대로 합했다 이 말입니다. 자, 뭘 합한 거죠? 원소들을 다 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근데 이거 보이시죠? 이 합집합 기호인데요. 이게 유니언이라고 하거든요. 유니언. 그래서 우리가 유니언은 뭔가 합하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 제일 첫 글자를 따서 U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도 어릴 때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을 처음 배웠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거 A 유니언 B 하기는 좀 어렵잖아,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이게 무슨 모양하고 좀 비슷하냐면, 자, 여러분들, 자,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자, 제가 뭘 그린 것 같습니까? 참 못 그렸죠? 제가 뭘 그렸냐면 이 컵을 그린 건데, 물컵이죠, 물컵. 그래서 이게 컵처럼 생겼다고 해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A 컵 B 뭐 이렇게도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읽으셔도 돼요. 자, 뭐다? 자, A 합집합 B다라고 우리가 나타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식법 보이시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X바 X는요, X는 어디 원소? 자, A 원소고 또 뭐다? B 원소인데 또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는은 뭐냐면, 이쪽에도 들어있고, 이쪽에도 들어있고, 아무 때나 다 있어도 돼. 그래서 그거는 모두 다 뭐해라? 합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번에 교집합이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교집합. 자, 교는 뭐냐면, 우리가 사기를 겹자리가 되는데, 우리가 겹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겹치는, 그래서 그 한글을 보면, 교집합 AB에 대해서 A에도 속하고, 자, 그리고, 자, B에도 뭐다?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교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거꾸로 이제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영어로 하면 뭐 인터섹션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거하고 좀 반대로 모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합한 거에는 뭐다? 겹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읽을 때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교집합 B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참 이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쉽게 외우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이거는 정말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거 모자라고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모자는 영어로 뭐다? 캡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뭐 이거 A 캡 B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끔 가르쳐 주실 때 뭐 A 컵 B, A 캡 B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요즘에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요. 그냥 이건 뭐다? A 합집합 B, 이건 뭐다? A 교집합 B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겹치도록 그리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바로 A 교집합 B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 우리가 눈에 확 와닿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집합의 연산은 보통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요. 자, 그리고 교집합은 자, 여기 체크합시다. 자, 그리고라는 단어 있습니까? 그래서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연산은 모두 몇 가지가 있냐면 사실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2가지를 배우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 2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가 1, 2, 3,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B는 얼마라고 되어 있다? 2, 4, 6, 8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합집합과 교집합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조금 덜 헷갈립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2개 공통으로 들어간 게 보이시죠? 뭐가 공통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얘는 분명히 집합이 뭐 할 거다? 겹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A인데요. 자, 집합하는 게 더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B를 이렇게 쓰면서 겹치도록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다? 2, 4가 되고요. 나머지를 다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A가 1, 2, 3, 4인데 2, 4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다? 1, 3이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겠어요? B는 우리가 2, 4가 있으니까 뭐다? 6, 8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바로 벤 다이어그램 두 집합이 나타났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A 합집합 B하고 A 교집합 B를 구해라. 자, 그럼 우리가 합집합 보는 건 어떻게 돼요? 자, 원소 전부 다 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2, 3, 4, 그 다음에 2, 4, 6, 8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자, 원소날법의 좀 주의점이 뭐였죠? 중복된 것은 몇 번만 적는다? 한 번만 적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복된 것을 미리 좀 체크를 해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들을 몇 번만 적는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는 게 원칙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면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건 작은 별로 정리가 됐네. 이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작은 순서부터 큰 것대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6, 8 이렇게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은 아까 제일 처음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사실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겹치는 것이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 겹집합을 구하라는 게 같이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뭘 먼저 구해주시면 되냐면 교집합을 먼저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여기가 무슨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교집합 부분이 되고 합집합 뭐냐면 전체 다야. 그래서 전체 다이기 때문에 그냥 뭐다? 1, 2, 3, 4, 6, 8 이렇게 써보시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8, 여기 들어가는 건 뭐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교집합과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문제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는 자, 집합이 모두 몇 개가 되어 있냐면 자, 3개가 나와 있네요. 자, 3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럼 A는 자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바 X는 뭐의 약수다? 6의 양의 약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바 X는 자 8의 뭐다? 양의 약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집합을 표현 방법에서 조건대시법이 중요하냐 원소날법이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이 원소날법이 좀 더 중요하다.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오늘 보니까 연산은 전부 다 뭐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원소로 하는 거죠. 그렇죠? 집합의 연산은. 그래서 여기는 조건대시법을 원소날법으로 붙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타내 볼까요? 자, 6의 양의 약수 뭐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1, 2, 3,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8의 양의 약수는 뭐다? 1, 2, 4, 8 이렇게 이제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요령은 뭐냐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지는 걸 뭐다? 원소 날법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A 합집합 B, 자 2번은 뭐다? 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3번은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A 합집합 C.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되겠어요? 4번은 자, 비교집합 C를 우리가 물어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구하기 쉬운 건 뭘까요? 네, 당연히 교집합이 좀 구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교집합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교집합 B. 자, 보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A 교집합 B. 자, 그러면 공통으로 돌아가는 거 2 있어요. 자, 뭐 있어요? 자, 3 있네요. 그래서 A 교집합 B는 뭐가 되냐면 2,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집합 C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집합 C는 그럼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1, 그 다음 뭐다? 2, 그 다음 없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1, 2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이렇게 푸는 순간에 우리가 1번도 우리가 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A 합집합 B를 구하라 그러면은 일단은 겹치는 거 몇 번만? 한 번만 적죠. 네, 그래서 해주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2, 3, 4, 5 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2, 3이 겹치기 때문에 한 번만 적어주면 1, 6 이렇게 적어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원소날법은 들어가 있는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눈에 좀 보기 좀 편하려고 하면 자, 규칙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능하면 작은 수부터 큰 수 순서로 적어주시는 게 좀 더 나중에 계산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적는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도 여러분들 수학상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내림차순, 오름차순 배우셨죠? 그것도 뭐냐면 식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정리를 뭐다? 정렬이라고 하듯이 우리 여기 있는 수도 뭐 해야 된다? 정렬을 해주시면 나중에 계산하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자, 그럼 A 합집합 C 볼게요. 그럼 A 합집합 C를 보려고 하면 이제 뭐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 교집합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집합은 2,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4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요것을 이제 바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빨리 요거는 원소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작은 것부터 써볼게요. 자, 1이 제일 작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2, 3, 그 다음에 4, 그 다음 5,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적대, 중복되는 것은 몇 분만 적는다? 한 번만 적어준다는 것이 무슨 집합이 되냐면 바로 합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원소를 배웠고 원소 표현 방법을 배운 이유가 사실 연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집합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빨간색 글자 뭐 있지요? 이제 서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서로소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서로소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어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렇죠. 공약수와 공배수에서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수에서는 뭐가 되냐면 수에서는 자, 최대 공약수가 얼마다? 자, 1인 관계.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서로수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모든 수의 약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럼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말은 뭐냐면 1 빼고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3하고 7 이런 게 있겠죠. 3의 우리가 약수는 1, 3이고요. 7의 약수는 뭐다? 1, 7이잖아. 그럼 딱 겹치는 게 뭐예요? 1밖에 없죠.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뭐다? 서로소라고 하고 이 서로소가 된다는 말은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소인수분해를 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집합에서도 드디어 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서로소는 뭐냐면 이게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집합에서 서로소란 말은 뭘까요? 자, 그렇죠. 자, 바로 여기는 겹친다 말은 무슨 집합이다? 교집합이잖아, 그지? 그래서 교집합이 뭐가 될 때? 공집합이 될 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을 그러니까 집합 두 개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관계는 모두 몇 가지가 나와버리냐면요. 모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5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자, 오늘 교집합 배우셨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자,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특수한 경우가 뭐가 되냐면 자, 방금 배웠어요. 자, 어떻게? 자,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서로 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자, 이 경우입니다. 자, 무슨 집합? 그렇죠. 부분 집합. 그래서 얘가 A가 B에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B가 A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뭐가 되냐면 마지막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거예요. 자, 집합의 상등 서로 같지요? 자, 그럼 같다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또 뭐의 부분집합이다?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응용 문제를 풀 때 집합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집합의 관계가 뭐냐? 라고 물어봤으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모두 몇 가지? 그죠? 5가지로 구분해서 푸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소를 우리가 배움으로 해서 그 5가지의 관계들이 모두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적어드렸던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스스로 하기 관계 한번 볼게요. 자, A가 A, B, C, 그 다음에 B가 D, E, F, C네요. 딱 보는 순간에 특징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죠. 네, 그래서 교집합은 뭐다? 자, 공집합이고요. A와 B는 뭐다? 자, 공식 용어입니다. 서로 소예요. 사실은 이 서로는 한글이고요. 소는 한자거든. 그래서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소 그냥 한꺼번에 외우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은 자, 다음 중 집합 A, B가 서로 소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조건예시법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럴 때는 뭐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원소나 알코올을 붙이셔야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A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0에서 2 사이인 정수를 물었어요. 정수. 0에서 2 사이인 정수 뭐 있을까? 그쵸? 1 있겠죠? 그죠? 1? 자,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냐면 자, X와 X는 1에서 5 사이인 정수를 물었어요. 그러면 1에서 5 사이인 정수는 뭐 있어요? 자, 2, 3, 4 이렇게 3개가 있네, 그지? 자, 그럼 겹친다, 안 겹친다? 우리가 안 겹치죠. 그래서 이건 바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됩니다. 그럼 무슨 관계? 네, 서로 소 관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조건제시법으로 배우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수학적 풀이가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는 2차 방정식 문제가 되고요. 자, B도 2차 방정식 문제네요. 그러면 2차 한번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 하시면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x는 뭐다? 마이너스 1 또는 뭐다? 우리가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해를 모아놨다라고 해서 이걸 무슨 집합? 해집합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해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얘는 우리가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x제곱은 3이니까 x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루트 3이 나와요.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냐면 서로 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자, A는 요거 말로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B는 뭐다? 직각삼각형이고요.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자, 서로 소입니까? 자, 이거 서로 소가 아니네. 왜냐하면 자, 직각삼각형 중에 무슨 삼각형이 있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있거든. 자,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모두 된다. 이등변 삼각형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3번은 서로 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종합되는 부분이 사실은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정식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고정식도 풀 수 있어야 되고 도형도 다 이해해야 되고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합을 좀 잘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학 영양제입니다. 별표 5개 하시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집합 2개로 봤을 때 아까 관계가 모두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5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관계, 그러니까 주어진 힌트에 따라서 거기서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입니다. 자, 1번에 보면 A가 A 교집합 B 안에 포함된대요. 자, 일반적으로는 A가 A 교집합 B 안에 포함될 수는 없거든요. 맞죠? 자, 그럴 때 두 집합 A, B 얘를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아까 그냥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은 여기잖아, 그지? 그럼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교집합이 뭐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A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아까 서로 소를 배우셨죠? 그럼 서로 소일 때 교집합은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되어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A는 공집합 안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자, 이거 A가 어디에 포함된다? B에 포함되는 경우를 한번 봐야겠죠? 자, 근데 이때는 A 교집합 B 자체가 뭘까요? 그죠? 이건 A예요.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은 A가 어디 안에 포함됩니까? A 교집합 B 안에 포함이 되지요? 맞죠? 왜냐면
자기는 자기의 부분집합이 A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B가 A에 포함되느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자,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B가 A에 포함되는데, 이때는 A 교집합 B가 뭐다? B잖아. 그치? B.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A가 B에 포함되느냐? 이건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은 두 개가 뭐한 경우였다? 같은 경우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A 교집합 B가 A도 되고 사실은 뭐도 되겠어요? B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같아지거든? 그런데 우리가 같을 때는 결국에는 A가 어디에 포함된다? B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그쵸. A가 우리 A 교집합 B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밖에 없다. 그쵸. A가 B에 뭐한다? 포함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A가 1, 2고 그 다음에 B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1, 2, 3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교집합이 뭐죠? 교집합이 1, 2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 2가 1, 2에 부분집합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5가지 경우를 설명해 드린 이유가 판단이 안 될 때는 그렇게 적어놓고 얘기 따져가면서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이번 A 교집합 B가 뭐다? A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성립할 때 두 집합 A의 포함관계를 말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까 했네. 자, 그럼 A 교집합 B가 A란 말은 교집합 우리 겹치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겹쳤는데 A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더 작다는 거죠? A가 어디에 포함돼야 된다? B에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함관계를 배웠을 때 이렇게 바로 구체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런 힌트를 줬을 때도 이거는 뭐하고 같은 의미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야.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과서 밖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